안녕하세요. 세상을 바꾸는 작지만 강한 흐름 채널 M&R의 밸류 크리에이터 김장길입니다. 창업의 지혜 시간입니다. 스타트 플레이북 창업 첫걸음 개인 사업자, 법인 사업자 무엇이 더 좋을까? 이거 제가 몇 번 다뤘어요. 몇 번 다뤘고 개인하고 법인이 뭐가 다른지도 얘기를 해줬고 했는데 아직까지도 여기에 대해서 많은 고민들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렇게 한 분 한 분 만나서 얘기를 해보고 또 궁금한 점을 듣다 보니까 근본적으로 여러분 좀 이 접근 방식 자체가 조금 다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좀 그 완결판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영상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한번 시작부터 끝까지 보시고 이거는 뭐 특별히 뭐 새싹 특강이나 이렇게 넘어가는 시리즈는 아니기 때문에 이거 한 편으로 끝나니까 끝까지 한번 보시고 여러분이 사업을 할 때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바로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강의 목표는 창업을 할 때, 창업 시 개인 사업자, 법인 사업자의 장단점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거기에 맞춰서 자기의 사업이 어떤 쪽이 더 맞는지 그걸 이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이제 그 여러분에게 지혜를 안겨드리고자 합니다. 자, 원래 이런 강의 시작할 때 항상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개인은 뭐고 법인은 뭐다. 그런데 아마 여러분이 개인 사업자를 내거나 법인 사업자를 낸다라고 했을 때 구글 검색을 한 번이라도 해보고 또 유튜브로 한 번이라도 찾아봤다 그런다면은 개인 사업자와 법인 사업자가 뭐고 뭐가 다른지 정도는 어디선가는 한 번쯤 들어봤을 거예요. 그리고 제 강의 어딘가에도 개인 사업자와 법인 사업자의 차이에 대해서 얘기를 한 적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이건 결국 선택의 문제거든요. 결국 여러분이 개인을 선택하냐 법인을 선택하냐가 여러분이 앞으로 하려고 하는 사업에 그렇게 막 지대한 영향을 미치진 않아요. 그냥 조금 더 편했다. 조금 좀 불편했다. 진작에 할 걸. 약간 이런 차이가 조금 있을 뿐이지 실제로 큰 틀에서 차이가 없지만은 사실 창업을 처음 해보고 뭔가 사업을 해보려고 하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혼동의 여지가 되게 많았던 내용이거든요. 근데 저도 처음에 여러분에게 이런 강좌를 만들 때는 개인이 뭐고 법인은 뭐니까 이 중에서 여러분한테 유리한 걸 선택하면 된다. 판단은 본인의 몫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었죠. 왜냐하면 정말 판단은 여러분의 몫이고 장단점이 되게 뚜렷하니까요. 근데 그 얘기를 듣고도 이 와닿질 않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 똑같은 얘기인데 결국은 와가지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하는 게 좋아?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결국 어떤 식으로 됐든지 간에 개인 사업자와 법인 사업자의 차이는 여러분이 누군가한테 들었던 바로 그 내용입니다. 그거를 또 여기서 얘기하는 건 의미가 없고 결국 이제 여러분이 궁금한 건 이거잖아요. 뭐 개인이 어떻고 법인이 어떻고를 떠나서 뭐가 더 좋냐. 근데 실제로 이게 되게 중요한 이슈기는 한 게 저도 결국엔 알아서 정해라 주의긴 하지만은 저도 이거를 선정을 할 때 사업자 등록할 때 고민을 많이 했었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막 이런저런 얘기를 해주면 장단점을 하면서 야 개인의 법인의 막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결과적으로는 이게 다 남의 얘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오히려 무슨 상황이었냐면 저는 개인으로 처음에 시작했다가 법인으로 이제 전환을 한 케이스인데 처음에 개인으로 하던 당시에 처음부터 저는 법인을 낼 생각을 했다가 그 아는 분이 이제 법인은 나중에 없애기도 힘들고 뭣도 힘들고 뭐 이렇게 되니까 개인부터 하는 게 편해. 그리고 그게 없애기도 좋으니까 해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나고 나서 이제 법인으로 전환하는 시점에 좀 아쉬웠던 건 내가 지원사업 받을 것도 아닌데 그냥 빨리 했으면 훨씬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거든요. 그리고 정작 저한테 개인을 그렇게 하라고 종용을 했던 그분도 나중에 뭐 사업을 몇 번 하는데 다 법인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이게 남의 말 듣는다고 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선택은 여러분의 몫으로 남겨둬야 될 수밖에 없지만 그렇지만 오늘은 개인과 법인의 차이를 얘기하는 것보다는 개념상의 차이를 얘기하는 것보다는 장단점을 얘기하는 것보다는 이럴 땐 개인이 낫다. 이럴 땐 법인이 낫다. 이 얘기라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 먼저 이제 여러분이 이 일을 하기 전에 아셔야 될 거는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개인 법인을 정하는 게 아니고 내가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 이걸 정해야 돼요. 근데 대부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냐면 개인을 할지 법인을 할지 어떻게 하지 한 다음에 정해놓으면 거기에 여러분의 사업을 끼워 맞춥니다. 그리고 설사 내 사업은 이렇게 할 거야라고 정해놓으신 분들도 막상 또 개인 법인 낼라 그러면은 이 마음에 이 망설임이 있어요. 법인은 뭔가 복잡하고 돈이 든다는데 개인은 그냥 하면 된다지만 나중에 세금을 많이 낸다는데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혼동이 오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어느 쪽인 공간에 여러분이 내가 이 사업을 이렇게 할 거라고 정해놨다라고 한다 그러면 그냥 거기에 맞춰서 개인인지 법인인지 결정하고 가시면 되는 거예요. 즉 마일스톤을 정하고 거기에 맞춰서 이 개인인지 법인인지를 정해서 거기에 맞춰가지고 가져가는 게 중요한 거지. 어떤 걸로 시작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사업 계획을 거기에 두드려 맞추려고 하면은 이도 저도 안 됩니다. 그래서 그거 하나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그러면 이제 개인 사업자가 유리한 건 어떤 경우냐? 이제 홈택스에서 여러분이 이제 개인의 이름으로 회원가입을 해서 개인 사업자를 낸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어떤 게 좋냐면은 일단은 개인 사업자라는 경우는 일단 여러분의 사업이 현재도 그렇고 앞으로도 여러분 혼자서 모든 거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일 때, 의사결정을 여러분이 다 해야 되는 상황일 때, 그리고 별도로 팀원이 있는 것보다는 어떤 공동 창업자나 책임을 논아가는 것보다는 그냥 내가 월급 주는 직원만 고용해서 이 사업을 할 거다. 돈 많이 벌면은 그냥 직원 고용하면서 내 사업 내 맘대로 하고 싶다. 이럴 때 또 회계처리 좀 편하게 하고 싶다. 이런 경우. 그다음에 좀 여러 가지로 비용을 조금 절감을 하고 싶다. 초기에 창업 비용을 좀 절감을 하고 싶다. 그런 경우. 그다음에 아직 처음 단계에서 매출이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할 때는 개인 사업자가 유리해요. 그럼 왜 유리하냐? 일단 대표 혼자서 모든 것을 할 때는 일단 개인 사업자로 내면은 여러분이 대표로서 여러분의 사업을 여러분 마음대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신속하고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됩니다. 법인은 어떠냐? 법인은 이사진이 있고 주주가 있기 때문에 의사결정을 하려도 회의를 하고 뭘 한 다음에 거기에 대한 어떤 그 판단 근거를 세워야 되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이 그 1인 주주이면서 대표인 경우에는 그런 이제 프로세스가 조금 줄어들긴 하지만은 어쨌든 서류상으로 그 과정이 남아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게 좀 개인 대비해서는 확실히 좀 자율성이 굉장히 많이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혼자서 그냥 나 혼자 하는 사업이다. 나 혼자 편하게 하는 사업이고 결정도 내 맘대로 하고 싶다 그러면 무조건 개인 사업자로 가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팀원이 아니고 어떤 나와 이해관계를 맞춰서 뭔가 배당을 논아 갖고 하는 게 아니고 나는 그냥 직원은 그냥 나 월급 주고 나 하는 일 시키고 나는 그냥 나만 돈 벌래 이렇게 생각하시면 월급만 제때 주면 되는 그런 시스템을 운영하는 게 맞다는 거죠. 그리고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의 그 매출 비중에 따라 가지고 그 회계 처리를 할 때 단순 경비율로 처리하는 법, 기준 경비율로 처리하는 법, 뭐 간편 장부라는 법 되게 많아요. 근데 이거에 대비해서 법인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복식 장부를 써야 되고 회계 처리를 해야 되고 법인세 신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비해서 굉장히 좀 편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아주 간단하게 하려면 여러분 그냥 그 사업자 통장 하나 만들고 거기에 사업자 카드 하나 만드는 다음에 그걸로만 결제하고 뭐하고 하고 또 국세청에다가도 홈택스에서 그것만 등록해 놓으면은 정말 회계 처리는 초반에 매출 많이 안 나올 때는 그냥 그 홈택스 안에서 모든 게 다 클릭으로 해결이 되기 때문에 편한 부분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단순 경비율, 기준 경비율도 그런 개념에서 나온 거고요. 다만 이제 결과적으로는 회계 처리는 복식 장부까지 갔을 때 진정한 어떤 그 돈의 흐름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그런 부분들은 있지만 뭐 그걸 다 할 수는 없으니까 그런 관점에서 좀 편한 건 있습니다. 자, 비용 절감 측면에서는 여러분이 만약에 세무사를 쓰거나 회계사를 쓴다 그래도 개인 사업자 조금 쌉니다. 그래서 그런 좀 할인받는 그런 부분들, 할인이라기보다 어쨌든 조금 싸요. 그런 게 있고 만약에 그것조차도 좀 아끼고 싶다 그러면 회계 처리나 세무 신고를 여러분 스스로 셀프로 가능하고 뭐 자영업의 모든 것이나 이런 이제 커뮤니티나 이런 그 유튜브 채널 같은 데 들어가 보시면은 실제로 여러분 혼자서 조금 시간을 들이면 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상당한 어떤 고정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이런 게 좀 있죠. 그리고 이제 만약에 매출이 좀 적은 단계다라고 해서 할 때는 오히려 세율 자체도 괜찮기 때문에 좀 유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매출이 일정 수준 이상 나오게 되면 개인 사업자가 부담해 내야 되는 세금이 종소세 신고할 때 엄청나게 그 요율이 높아지는 시점이 있거든요. 그 시점을 언제로 잡느냐라고 하는데 정확하게는 수익이 1억을 넘어갔을 때, 수익이 1억 원을 넘어갔을 때는 무조건 이제 해야 된다. 근데 이제 수익 기준이 아니고 매출 기준이라 그러면은 매출 기준으로 좀 잡기가 어려워요. 왜냐면 영업이익률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매출이 2억 원 나온다 그래서 영업이익이 뭐 그만큼 남는 건 아니잖아요, 수익이. 근데 매출 기준으로 보면은 조금 애매하긴 한데 한 2억 원에서 5억 원 정도 사이에서는 법인 전환을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제가 보통 2억 원 정도를 찍는 이유는 2억 원 정도 되면은 보통 혼자서 이거 회계 처리를 하는 게 좀 쉽지도 않고 좀 번거로운 일이 됩니다. 그리고 조금 이제 세무조사나 이런 쪽에서도 좀 이제 관심을 갖는 시점이기 때문에 요 시점쯤에는 좀 넘어가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5억 원은 넘어가면 무조건 하셔야 돼요. 왜냐면 업종 따라 다르지만 보통 5억 원 정도 되면은 그 성실 그 신고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이때는 법인으로 가는 게 훨씬 더 속편합니다. 그럼 개인 사업자의 단점은 뭐냐? 일단은 내가 결정하고 내 맘대로 하고 내 맘대로 다 할 수 있는 내가 모든 수익을 가져가는 거기 때문에 책임도 무한 책임입니다. 일단 사업이 실패하면은 여러분 자산부터 여러 가지 도덕적 상황이 모두 다 여러분한테 몰빵이 됩니다. 그러니까 무한 책임.
참고로 법인은 유한 책임이에요. 주식회사는 유한 책임이라는 건 뭐냐면 이쪽에서 문제가 생겨도 이 문제가 생긴 것 자체가 나의 어떤 그 모럴 해저드와 연관이 없다 그러면 나는 거기서 비껴갈 수 있거든요. 근데 개인 사업자는 내 사업에 문제가 생기면 그거 다 내 탓이에요. 그래서 그런 이제 무한 책임이 있다. 그다음에 자금 조달이 좀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투자는 기본적으로 나중에 투자 얘기를 따로 하겠지만 일반적으로 스타트업에서는 투자는 지분 투자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법인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법인으로 해야 주식회사가 만들어지고 거기에 이제 주식회사의 지분 투자가 되기 때문에 개인 사업자는 기본적으로 투자 유치가 안 됩니다. 다만 이제 투자 유치를 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면 개인 투자자가 돈을 빌려주는 약간 그런 개념으로 되는데 그거 그 어떤 사채 개념으로 되는 건데 그거는 조금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어서 우리가 흔히 스타트업에서 얘기하는 그런 투자랑은 좀 많이 달라요. 다만 이제 자금 조달 측면에서 봤을 때 외부 투자 유치가 어렵다라고 하는 거는 결국 여러분이 투자를 받고 뭔가 재무적 파트너를 통해서 성장하겠다라고 하는 어떤 기업의 포트폴리오가 나왔다는 얘기잖아요. 그 얘기는 그 시점에 법인 전환을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초기 개인 사업자의 어떤 그 단점이라고 보기엔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그 주식회사 같은 경우에는 투자 유치도 좀 빨리빨리 할 수 있는 반면에 개인 사업자는 투자 유치가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뭐 그 법인으로 전환하는 과정이 있고 그 과정에 또 시간이 걸리고 돈이 걸리기 때문에 자금 조달에 아무래도 제약이 있다. 결국 정부 지원 사업이나 대출이나 자기 자금 매출 뭐 요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조금 번거로움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뭐 굳이 그렇게까지 큰 자금을 조달해 가지고 뭔가를 굴려야 되는 상황이 아니라면은 개인 사업자가 훨씬 더 편한 건 있죠. 같은 의미로 사업 확장에 제한을 받습니다. 왜냐하면은 개인 사업자라고 확장을 못 하는 건 아니에요. 확장은 얼마든지 하실 수가 있지만은 보통 확장을 하는 시점이 되면은 결국에는 매출이 그 정도 규모가 나오게 돼야 되는 경우도 많고 또 이제 그 확장을 하는 과정에서 어마어마한 자금의 투입이 필요하게 되는데 그런 과정에서 이제 투자를 받으려면 결국 법인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업 확장이 아무래도 좀 한계치는 있다. 그렇지만 이것도 초기의 얘기는 아니기 때문에 초기 스타트업이 개인 사업적으로 시작하는 거는 그렇게까지 뭐 이런 데미지가 있는 건 아니다. 신뢰도 제한.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좀 커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법인을 낸 지가 이제 1년이 넘었어요. 1년이 넘었고, 개인 사업자로 시작한 걸로 따지면 4년이 넘어갔는데, 저는 뭐 딱히 뭐 양수도나 이런 걸 해가지고 넘기지는 않았지만은, 신규 법인으로 했지만은, 아무래도 제가 좀 아쉬웠던 거는 어차피 3년하고 4년 할 거면은 굳이 개인으로 시작할 필요는 없었다는 거죠. 물론 초기에 좀 자금이 들어가는 어떤 운영 비용이 들어가는 그런 한계치가 있었을지 모르겠지만은 또 그만큼 이제 법인의 업력이 쌓이게 되는데 법인이라고 하는 건 어쨌든 공식적으로 김장길이라는 사람이 아닌 제3자를 갖다 놓고 그 제3자를 가지고 이제 어떤 그 사업을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사람들이 봤을 때 어떤 그 신뢰성을 가지기가 좀 쉽습니다. 똑같은 사업 어떤 그 세금 계산서를 끊어도 법인에서 나가는 게 훨씬 더 회계 처리도 편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대외적 신뢰도에는 아무래도 제약이 있는데 이것도 뭐 초기 창업 기업에 있어서는 그렇게까지 데미지가 큰 건 아니기 때문에 뭐 큰 문제는 없다. 그렇지만 단점은 단점이다라고 하는 거. 세금 혜택 제약은 이건 확실하게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법인세율이 확실하게 낮아지는 게 이제 수익이 2억 원 넘어가면서부터는 법인이 압도적으로 좋아지거든요. 근데 이제 개인 사업자로 하게 될 경우에는 아무래도 초기에 조금 그 매출이 많이 나오지 않을 때 수익이 높지 않을 때는 큰 상관없지만은 수익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그만큼 내야 되는 세금이 많아지고 또 여러 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이제 그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 약간 이렇게 보는 부분이 있고요. 인적 자원 확보에서 보면은 내가 좀 능력 있는 전문 인력을 고용하고 싶어도 아무래도 이제 개인 회사다. 라고 하게 되면은 그 오는 당사자가 그걸 좀 따지는 경우가 있어요. 요거는 이제 좀 편견일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은 대체로 그런 경우도 있긴 있다. 그렇지만 뭐 그거 신경 없이 그냥 돈만 주면은 와가지고 또 일하는 사람들도 있긴 하니까 큰 상관은 없지만 그래도 또 젊은 친구들은 이제 이력을 남을 때 그냥 회사하고 스타트업이라 좀 주식회사 있는 데서 하는 거랑 조금 다르기 때문에 뭐 알바 수준의 그런 직원을 구할 때는 개인 사업자도 크게 상관이 없지만 그래도 뭔가 좀 내가 좀 어떤 발전을 위한 좀 그 능력 있는 그런 전문 인력을 고용하고 싶다 그러면은 주식회사가 조금 더 유리하다 이런 게 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법인 사업자가 유리한 경우는 어떤가요? 자, 이제 팀 창업을 할 때, 팀으로 창업할 때는 저는 법인을 추천을 합니다. 그리고 통상적으로 팀 창업을 하는데 개인을 계속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는 저는 솔직히
좀 그래요. 그냥 이게 굳이 팀 창업인데 개인으로 시작을 한다라고 하는 건 어느 정도 팀 간의 이해관계가 좀 형성이 잘 돼야 되는데 보통 그게 그렇게 그 아름답게 끝나는 경우가 잘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투자 유치 필요할 때 주식회사 지분이 필요하니까 그렇게 되는 경우 있고요. 사업 확장이나 조직 관리를 좀 더 본격적으로 하고 싶다 그러면 역시 법인이 유리하고, 그다음에 전문성이나 신뢰도는 아무래도 주식회사가 조금 더 유리한 게 있고요. 세제 혜택 뭐 개인의 반대니까 조금 더 유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본다 그러면은 팀 창업을 법인 사업자로 한다는 얘기는 주식회사를 만들고 그 안에서 지분율을 설정하고 그 지분율에 따라서 주주를 구분을 하고 이사진을 구분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지분을 가진 이사가 있을 수 있고 지분을 안 가진 이사가 있을 수가 있죠. 거기에 따라서 월급의 배분이 달라질 거고 나중에 올라오는 그 수당이나 어떤 배당의 배분이 달라질 거고 역할과 책임이 분명히 구분이 되겠죠. 예를 들어서 지분도 얼마 안 받는데 월급도 고만고만하게 받는 사람이라고 한다 그러면은 딱 그 정도의 역할만 맡으면 되는 건데 거기에 더 많은 걸 요구할 수는 없겠죠. 서로 맺고 끊는 게 되게 깔끔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팀 창업을 하는 경우에는 이거저거 따지지 말고 법인으로 가라. 그래야 주식회사 안에서 서로의 이해관계가 미리 정립이 되는데 처음부터 만약에 여러분이 개인 사업자로 그냥 뭐 이것도 문제도 있고 이것도 문제도 있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한다는 거는 제가 볼 땐 어떤 거냐면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좀 아주 노골적으로 얘기하면은 팀원끼리 합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일단 그런 얘기는 나중에 하자. 우리 일단 이 사업 예쁘게 해가지고 잘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그냥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제 나중에 그 법인으로 이제 전환이 되거나 주식회사에서 지분 배당이 돼서 회사에 이제 돈이 좀 들어오고 지분 설정을 하게 되는 시점이 되면은 개싸움이 납니다. 그러니까 서로의 이해관계도 달라지고 역할도 달라지고 책임도 달라지기 때문에 실제로 굉장히 지저분해지는 경우도 많고 오히려 그 뭐라 그래야 되나 법인을 설립하는 단계에서 이런 지분율이나 이런 거 구성하는 단계에서 처음부터 좀 그런 속내가 드러나게 되면은 서로 마음을 터놓고 얘기하게 되면은 합의가 좀 더 빨리 도달을 하거나 아예 애초부터 깨져버리는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근데 그게 더 낫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팀이다. 우리는 파트너로서 같이 가는 거다라고 한다 그러면은 명확한 역할 분담과 책임을 구분하기 위해서 팀 창업으로 갈 때는 무조건 저는 주식회사를 추천을 합니다. 법인을. 그러나 만약에 여러분이 대표로서 나는 저 인간들 못 믿겠다라고 한다 그러면 뭐 별 수 있어요. 개인 사업자로 가셔야죠. 뭐 그게 아니고 못 믿겠지만은 법인 사업자로 하되 일단 지분은 내가 100%를 갖고 있겠다 하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오히려 개인 사업자로 그냥 간 거보다 지분을 100% 갖고 있는 대표가 나중에 파트너들과 뭐 투자 유치를 하거나 어떤 관계에서 주식 배당을 하겠다라는 관점으로 가게 되면은 그건 또 나름대로 합리적인 어떤 선택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법인이나 주식 같은 경우에는 팀 간의 이해관계를 설정하는 데서는 되게 명확합니다. 근데 개인 사업자는 그게 애매해요. 그냥 내 사업이기 때문에 사실 월급 주는 거 말고는 따로 뭐 계약서로 쓴다 그래도 법적인 책임 소재를 따질 때 되게 지저분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당연한 이제 표현으로 또 투자 유치가 필요할 때도 그 투자자와의 깔끔한 지분 구성과 이해관계 조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좋은 부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사업 확장이나 조직을 관리할 때 이 주주와 이사와 직원이라고 하는 걸로 회사의 소유의 주체와 운영의 주체와 그 밑에서 일을 하는 어떤 그 노동의 주체가 이제 쪼개지게 되면은 그 안에서 그 근로의 주체가 쪼개지게 되면은 그 안에서 계약서 베이스로 이제 좀 더 효율적인 어떤 그 시스템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좀 편해집니다. 근데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좀 그런 게 좀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라 그래야 되나 좀 조소기업이라고 하는 그런 게 될 가능성도 굉장히 높아지고 좀 그런 좀 지저분해지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 사업자는 혼자서 좀 이렇게 아둥바둥하면서 좀 이렇게 어떻게든지 생존을 하면서 서바이벌 하면서 끌고 나갈 때는 개인 사업자가 제일 좋아요. 왜냐하면 따로 얽매이는 게 없으니까. 그렇지만 내가 팀을 베이스로 뭔가 시스템을 만들고 그 안에서 어떤 조직을 만들어 간다 그러면은 이제 법인 주식회사로 가는 게 맞다는 거고, 뭐 전문성과 신뢰도는 아까 얘기한 얘기의 연장인데 개인 사업자는 생각보다 10년을 했다 그래도 장인으로서 인정받을 수는 있겠지만은 그 사업체로서 인정받는 건 좀 쉽지가 않습니다. 그냥 김장길이라는 사람이 개인 사업자로 뭐 한 10년 사업을 했다 그러면 그냥 사업을 10년 한 사람이에요. 오래 한 사람. 그렇지만은 김장길이라는 사람이 운영하고 있는 주식회사 아리들이라고 하는 회사는 10년이 됐다 그러면은 전문 컨설팅 업체 10년 전문 컨설팅 업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어떤 전문성이나 신뢰도 측면에서 법인과 장은 진짜 묵어야 제맛이라고 그 시간이 가져다 준 어떤 신뢰도라는 게 있습니다. 그 시간 동안 버텼다는 게 개인이 버텼냐 아니면 법인이라는 조직이 버텼냐 조금 다른 개념이에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법인 추천합니다. 자, 세금 혜택은 뭐 얘기한 것과 같이 종소세와 법인세 뭐 이런 얘기인데 요거는 제가 나중에 그 법인세 세금 얘기할 때 따로 말씀드릴 테니까 여기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법인 사업자의 단점은 뭐냐? 이 고정비용. 숨만 쉬어도 돈이 나갑니다. 일단 법인 설립할 때 돈이 들어요.
개인 사업자는 설립할 때 돈이 안 들거든요. 뭐 무슨 뭐 등록하고 이런 게 조금 있는데 그런 거 등록하는 거 아니면 법인 사업자는 진짜 홈택스에서 그냥 집에서 그냥 클릭해서도 될 수가 있어요. 근데 법인 사업자는요, 인터넷 등기소 몇 번 왔다 갔다 해야 되고 그 과정에서 수수료 나가지, 또 여러분 그 저기 뭐냐 이 고정 비용이라는 게 장난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어 초반에 이제 자본금 설정할 때 50만 원 하냐 100만 원 하냐 1000만 원 하냐 이거 있잖아요. 이것도 100만 원이냐 1000만 원 하냐에 따라서 등록비가 달라져요.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아 나는 처음에 돈이 많으니까 뭐 자본금 많이 하겠어 이렇게 생각하고 싶어도 등록비 올라가는 거 보면 무섭다니까요. 그래서 진짜 법인 사업자는 매달 숨만 쉬어도 돈이 나갑니다. 개인 사업자도 물론 숨만 쉬어도 돈이 나가지만 법인만큼은 안 나가요. 그리고 아끼려면 어떻게든 아낄 수 있어요. 근데 법인은 그냥 뭐 하나 하려면 돈이 나간다. 뭐 하나 하려면 움직여야 되고 뭐 하나 하려면은 인감증명서 떼어야 되는데 그것도 뭐 3개월에 한 번씩 갱신을 해야 되니까 3개월에 한 번씩 그놈의 법원이나 이런 데 꼬박꼬박 가야 되고 장난 아닙니다. 개귀찮아요, 진짜. 그다음에 재무관리. 법인은 주식회사는 무조건 그 복식회계를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매출의 규모와 상관없이 복잡한 회계장부 관리가 필요하고 보통 여러분 개인이 그거를 하기에는 무리가 있기 때문에 항상 회계법인을 끼고 갑니다. 회계법인을 끼고 가는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그 뭐라 그래야 되나 회계 비용이 나가죠. 그리고 이제 끝날 때쯤에 여러분이 법인세를 또 내야 그 법인 결산할 때 결산세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합치면은 연간 법인을 유지하기 위해서 나가는 어떤 고정 비용들이 항상 존재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개는 마찬가지고 또 하나는 여러분이 그러면 회계법인을 쓰게 되면은 대신 장부 관리 안 해도 되지 않냐 그런데 그렇진 않아요. 왜냐하면 회계법인에서 해주는 장부 관리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여러분이 사용한 그 용도를 바탕으로 해서 필요한 어떤 기장을 해주는 거지 실제로 여러분의 뭐 회계를 전반적으로 관리해주는 그런 어떤 그 재무이사의 역할을 해주진 않기 때문에 여러분 스스로도 그 돈이 오가는 그 입출금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조금 편해지는 건 있어요, 확실히 개인보다는. 그렇지만 뭐 연매출이 한 1, 2천만 원이 안 되는 상황이다 하다못해 5천만 원이 안 되는 상황이다라고 하게 된다 그러면은 실제로는 이제 홈택스에서 그냥 간편장부만 써도 되는 문제를 단순 경별만 써도 되는 문제인데 이거는 이제 계속 하나하나 검사받고 확인받고 회계 그 법인하고 막 얘기를 해야 되고 소통해야 되고 잘못 걸리면 또 막 이런저런 복잡한 이슈들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될 필요는 있어요. 자, 설립 비용은 초기 설립 비용 높은 편입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모든 게 다 돈이고 여러분이 만약에 그 온라인 등기를 한다 그러면 제가 그 얘기를 하거든요. 온라인 등기 해보면 할만은 하다, 할만은 한데 나는 두 번 다시 안 할 거다. 왜냐하면 이 시간이 너무 뺏기고 이 시스템이 좀 그래요. 그 인터넷 등기소가 익스플로러를 씁니다. 그래가지고 한번 인터넷 등기소 해가지고 한번 이 법인 설립 시스템 온라인으로 한번 셀프 등기 한번 해보시면은 정말 그 성질 버립니다. 그래가지고 좀 그렇긴 한데 어쨌든 이거 외에도 좀 이래 저래 돈 들어갈 때가 되게 많아요. 아니 하다못해 회계법인도 개인 사업자랑 법인 사업자 요율이 달라요. 하다못해 여러분이 그 뭐냐 어디 그 1인 그 뭐지? 비상조 오피스 계약하잖아요. 돈 주고. 비상조 오피스 계약할 때도 개인하고 법인이 달라요. 요율이 더 높아요, 법인이. 그래서 그런 거 좀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어쨌든 돈이 많이 들어요. 세 개가 같은 얘기예요. 근데 규제 준수, 아까 얘기했듯이 정말 법인은 여러 가지 법적 규제와 절차가 개인보다 좀 복잡합니다. 뭐 개인이 그렇다고 뭐 맘대로 해도 된다는 아니지만은 법인은 의무적으로 매번 챙겨야 되는 서류와 매번 챙겨야 되는 그런 그 업력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되게 좀 골치 아프기 때문에 그런 게 좀 있어야 된다. 그다음에 유연성이 부족하다. 뭐 1인 기업 같은 경우, 1인 법인 같은 경우에는 뭐 유연성이라고 할 것도 없지만은 일단은 주주와 그 임원과 그다음에 그 직원과의 어떤 그 조직 시스템을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의사결정을 할 때 이사진끼리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 것과 주주의 보고를 해야 되는 것과 주주 총회에서 그 결정을 해야 되는 거 이런 것들이 굉장히 복잡하게 섞여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당장 내일 갑자기 나 이거 해야겠어요. 그래서 딱 하려고 해도 그걸 바로 하기가 좀 쉽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물론 스타트업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대표이사가 그 대주주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런 의사결정 과정이 그렇게까지 복잡하진 않지만은 이제 투자자가 들어오고 조금 더 복잡해지게 되면은 아무리 급하다고 해서 여러분이 마음대로 어떤 의사결정을 하고 사업을 했을 때 나중에 주주총회에서 그런 걸 가지고 이제 이의사항을 제기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유연성은 굉장히 부족하고 좀 경직돼 있습니다.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이제 법인이라고 하는 거는 주식회사라고 하는 거는 사실 소규모의 기업도 있지만 삼성전자와 같은 그런 대기업도 충분히 커버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시스템이기 때문에
때문에 그런 법적 방안이기 때문에 실제로 굉장히 딱딱하고 경제적일 수밖에 없고 그런 구성을 가져가야 실제로 시스템이 운영이 되는 부분들은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 사업자가 편한 건 있어요. 이해관계로 따지면 이것도 똑같아요. 아까 얘기한 주주가 있고 이해관계자 뭐 임원이 있고 직원이 있고 그에 다른 여러 이해관계자가 있기 때문에 그 갈등을 따지는 게 좀 쉽지는 않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단점으로 다가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개인을 하다가 괜찮으면 법인으로 전환을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일단 개인으로 하다가 법인으로 전환하는 방식이 유리한 경우는 있습니다. 보통 이제 내가 처음에 돈이 없다. 초기에 돈이 없을 때 일단 사업자는 필요하니까 초기 비용에서 개인으로 시작했다가 내가 좀 돈 좀 벌리면 법인으로 가겠다. 이런 거. 아니면은 내가 이게 법인은 대뜸 내놓고 나면은 되게 그 신경 써야 될 것도 많고 얼매는 것도 많고 나중에 폐업하기도 쉽지가 않은데 그냥 처음에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사업이라는 걸 한번 경험해보고 싶다 그러면은 개인으로 한번 테스트 삼아서 한번 해보시는 게 확실히 좀 편하고 유연적인 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처음에 시작을 아까 똑같은 개념으로 초기 비용 절감하면서 사업 테스트를 하는 유연한 시작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시작을 해서 좀 괜찮은 법인 전환으로 가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리스크도 그런 관점에서 조금 관리가 잘 되는 부분이 있죠. 그리고 이제 세금 요율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2억 원이 넘어가기 전까지는 개인 사업자도 나름대로 좋은 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유리한 점은 있는데 다만 이제 제가 경험을 해보니 제 경험상은 대부분 법인으로 시작하는 사람은 뭔가 좀 애매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사업에 대해서 언제든 발뺄 준비를 하고 있는 경우에 보통 개인으로 시작을 합니다. 노골적으로 얘기해서. 예. 근데 저는 그래서 후회가 된다는 거예요. 사실 저도 그 생각을 했거든요. 이게 제가 사업자를 처음 냈던 게 유튜브 그 겸직 허가를 받게 되면서 유튜브 프리랜서 겸직이 어려우니까 그 미디어 콘텐츠 사업으로 이제 창업 겸직을 받은 건데 근데 창업 겸직을 받았을 당시만 해도 대뜸 법인으로 내려고 생각을 해보니까 나 이거 뭐 1년, 2년 하다 관둘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도 사실 없었던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애매한 경우에는 언제든 발뺄 준비를 하고 있는 사업 같은 경우에는 개인으로 시작하는 게 맞을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언제든 발뺄 준비를 하고 있는 게 과연 사업으로서 올바른 자세냐라고 하면 좀 그건 좀 아니거든요. 아무리 제가 본업이 따로 있고 이 개인 사업자나 이런 것들 이제 회사라고 하는 거를 약간 부업의 개념으로 그냥 미디어 콘텐츠 사업으로서 그냥 연장선상에서 생각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하지만은 그렇지만 한편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저 역시도 그 당시에 사업체를 낼 때 한 발 뺄 준비를 먼저 하고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흔히 얘기하는 앙트레프레너십 그러니까 기업가 정신에 있어서는 사실 조금 비겁한 선택을 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좋다 나쁘다를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저한테 이거를 물어보시는 분들,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거는 팀이고 법인으로 하는 게 서로의 팀원 간 관계도 깔끔하게 할 수가 있는데 그걸 하기도 전에 혼자서 개인을 먼저 생각하고 있다라고 하는 건 본인이 일단 발변 준비를 하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본인은 심정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언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니 언제든 접을 준비를 하고 사업을 시작하고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바람직하게 생각하는 사업 형태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뭐 그렇다고 해도 이런 걸 선택하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은 그럼 뭐 거기에 대해서는 뭐 저도 존중을 해드리고요. 자, 그럼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하는 거의 단점은 무엇이냐? 간단해요. 굳이 돌아갈 필요는 없다. 그러니까 어차피 저는 그래서 제가 그 말씀 드린 거예요. 제가 정확하게 법인 전환을 3년 차에 했는데 내가 지원 사업할 것도 아닌데 그냥 3년 차에 그냥 법인을 하느니 그냥 법인을 처음부터 시작을 했으면 그냥 3년 쭉 가는 거였을 텐데 그걸 왜 안 했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생겼던 거죠. 왜냐하면 그랬으면 제 주식회사가 이제 3년 차 법인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 그런 게 있어서 어차피 할 거라면 굳이 돌아갈 필요는 없다. 그다음에 또 하나 전환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아예 신규 법인으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뭐 특별히 전환이고 뭐고 할 것도 없었지만은 만약에 여러분이 개인 사업자에서 이제 법인 전환을 가게 된다고 해서 기존의 개인 사업자의 업력을 그대로 유지하고 싶다 그러면은 포괄 양수도 계약이라는 걸 해야 됩니다. 즉 법인을 새로 설립하면서 여러분이 갖고 있는 개인 사업자의 그 모든 자산을 이쪽으로 넘기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법인이 여러분 개인 사업자에 돈을 줘야 돼요. 그 포괄 양수도 계약을 할 때 굉장히 절차도 복잡하고 비용도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법무사하고 얘기할 때도 되게 좀 골치 아픈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전환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고 또 하나는 타이밍을 놓칠 수도 있어요. 그게 좀 애매해요. 그러니까 개인 사업자로 쌓아온 업력이라고 하는 게 한 방에 이렇게 뾰롱 하고 바뀌는 게 아니고 그 전에 쌓여있던 너무 복잡한 회계 처리 시스템이 법인으로 가는 순간에 개판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실은 개인 법인 전환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타이밍보다 한
한 템포나 두 템포 앞에서 해야 됩니다. 근데 대부분 그 단계를 가늠을 못하기 때문에 놓치고 나중에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럼 되게 힘든 경우도 많고, 그 시기를 놓치면은 법인으로 전환 안 돼서 꼬박꼬박 이제 세금 비싸게 내는 그런 경우도 제법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죠. 1인 사업자와 1인 대표, 이제 1인 주주인 법인 사업자는 뭐가 좋냐, 이거 고민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일단 둘 다 해본 사람의 관점에서는 개인 사업자가 여러모로 속은 편하다. 아, 정말 자유로워요. 뭐 주소 하나 바꿀래도 그냥 홈택스 들어가서 딱 바꾸고 신청하면 되는데, 법인 사업자는 뭐 한번 주소지 한번 변경하려면은 계약하고 계약서 쓰고 그거 한 다음에 등기부등본 해가지고 가서 신고하고 뭐하고 뭐 서류 받고 뭐 돈 내고 해서 왔다 갔다 해서 2주 걸리거든요, 그게. 그런 거 주소지 하나 바꾸는 것도 정말 별 난리를 다 펴야 되기 때문에, 또 계약할 때도 뭐 서류 이거저거 다 끓여야 되고, 이게 되게 지저분해요. 그래서 개인 사업자가 여러 가지로 사업할 땐 좋다. 그래서 1인 사업자라면은, 1인 창조기업이라면은 굳이 법인으로 갈 필요는 없지 않을까. 근데 그래도 나라면 법인 사업자를 하겠다. 왜냐하면 전 전문성 때문에. 왜냐하면 저는 내 사업을 그냥 김장길이라는 개인 브랜드로 가져가는 것보다는 꾸준히 그래도 계속 장처럼 묵혀가지고 뭔가 좀 명망 있는 주식회사를 가져가고 싶거든요. 지금은 1인이지만은 나중에 모르는 일이니까. 그런 생각을 한다 그러면은 법인 사업자로 저는 앞으로는 어떤 사업을 하든 시작을 할 겁니다. 마치 저한테 개인을 권했던 사람이 지 사업할 때는 법인으로 했던 것처럼, 저라면은 개인이 좋지만 그래도 법인으로 시작을 할 거라고 생각이 되고, 다음엔 법인 사업자로 하게 됐을 경우에는, 정말 제가 작년에 이 법인 사업자 진짜 한 달 동안에 정말 그 스펙타클한 온갖 일들을 생각을 해보면 좀 이가 갈리는데, 한번 해봤기 때문에 이제 좀 편하게 할 수 있을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어느 정도 마음의 준비와 또 그 법인을 하면서 들어가 있는 어떤 비용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재정적 준비들은 좀 어느 정도 해준다면은 법인 사업자도 나쁘진 않다. 일단 제 개인적인 추천은 여유 자금은 1,000만 원 이상 만들어 놓을 것. 왜 1,000만 원이냐면, 뭐 자본금에다가 이거 저거에다가 법인 유지 비용까지 생각해 줬을 때 한 1년 정도 버틸려면은 한 돈 1,000만 원이 있어야겠더라고요. 그래서 개인 자금으로 1,000만 원 정도 만들어 놓고 시작할 거. 정부 지원 자금 말고요. 정부 지원 자금에 기대고 있으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개인 자금으로 그 정도는 만들어 놓고, 1,000만 원이 도저히 안 된다고 그러면 한 500만 원 정도까지는 어떻게든 만들어 놓을 것. 근데 개인적으로는 1,000 정도 만들어 놓고 해놔야 조금 안정적인 법인 사업자 운영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실 수 있고요. 그래서 좀 애매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개인의 선택이 아닐까. 근데 이거는 제가 더 이상 뭐 조언을 드릴 건 없고, 다만 이제 여러분께서 혹시라도 이제 이런 부분까지도 케어를 받기 원하신다 그러면은, 이 유료 콘텐츠로 오시면은 제가 조금 더 그 관련된 것들을 여러분 사업에 맞춰가지고 맞춤형 컨설팅을 해드릴 수는 있는데요. 뭐 그거는 뭐 스스로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자, 매출이 얼마일 때 법인 전환이 좋냐, 이제 많이 하는 질문 중에 하나인데요. 연매출 2억 원에서 5억 원 이상이에요. 이 2에서 5면 너무 이 갭이 크지 않냐 그러는데, 실제로 큽니다. 왜냐하면 이게 뭐냐면요, 연매출 2억 원 정도 넘어가면 그때부터 법인 전환 준비를 생각하셔라라는 의미고, 5억 원이 넘어가기 전에는 반드시 하셔야 된다, 이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의미는 일단 세율의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정부의 세무서 조사나 이제 복식장부나 이런 것들 그 회계 같은 거 할 때 보면은 한 요 정도 선이 제일 적정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회계사들도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어떤 절차상의 문제와 법적인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뭐 5억 원이 넘어가면 그럼 개인은 안 되냐고, 그렇지 않고요. 개인 몇십억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래도 법인으로 하는 게 좀 좋은 부분들이 있긴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법인 운영할 때 추가 비용이 뭐가 발생하냐 그러면, 회계 장부 관리할 때 장부 쓰는 복식 부기가 들어가고요. 그 장부 쓰는 비용 들어가고, 그 다음에 세무신고할 때 세무신고 비용, 그 다음에 기타 고정 비용들이 들어갑니다. 근데 기타 고정 비용은 뭐 임대료나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개인 사업자도 마찬가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법인 유지 비용이 얼마나 드냐라고 하게 되면은 보통 한 150에서 300만 원인데, 이것도 갭이 큰 이유가, 보통 법인 유지를 할 때 가장 이제 많이 쓰는 게, 법무사는 그때그때 쓰면 돼요. 노무사는 개인적으로 추천을 하긴 하지만 안 쓰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건 이제 본인의 선택이니까 그렇다고 치면은, 무슨 일이 있어서 써야 되는 게 이제 회계장부를 쓰는 건데, 회계 비용이 보통 특별하게 보면 법인 기준으로 하면은 보통 싼 데가, 아주 싼 데가 12만 원. 통상적으로 스타트업이 한
아주 싼 데가 10만 원. 그다음에 이제 부가세 제외하고요. 통상적으로 보통 스타트업이면은 12만 원 정도가 조금 할인가. 그다음에 일반적으로 한 15만 원 정도. 이게 이제 가장 최저고 거기에서 이제 회사 매출이 얼마로 가냐에 따라서도 늘어나게 되는데 그걸 가지고 1년치를 대충 따져 보면은 연간 한 150에서 3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게 왜 근데 이렇게 들어가냐 그러면은 법인 결산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12월 31일이 끝나고 법인세 결산을 할 때 그 회계장부를 한번 쫙 검사를 하면서 이제 회계 감사라고 하긴 그렇지만 그 전반적인 회계장부 이제 그 뭐냐 마무리를 하는데 그 마감을 할 때 따로 수수료를 내는 게 있어요. 그 비용이 또 보통 한 돈 100만 원 안쪽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100만 원 안팎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거 합치면 150에서 300 정도 생각하셔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무리 없어도 500 정도는 개인 돈으로 유지를 하고 있는 게 되게 좋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제 만약에 그게 아니더라도 제로 베이스에서 정부 지원 사업 받고 하면은 유지할 수 있는 게 가능하기는 하지만은 다만 이제 이런 경우의 문제는 그 지원 사업에 끌려다녀요. 그때부터. 진짜 한 푼이 아쉽다라고 하는 말이 그 돈이 없어가지고 막 계속 질질 끌려다니면서 하다가 결국에는 사업은 사업대로 안 되고 이런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개인 자산은 좀 갖추고 있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올해 당장 사업을 하실 게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지만 사업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지금부터 좀 그런 여유 자금을 좀 모아놔서 내년도에 시작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입니다. 초창배, 청창사에서 뭐가 더 유리하냐라고 하는데요. 초창폐하고 청창사까지는 개인 사업자, 법인 사업자가 그렇게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 그냥 법인이건 개인이건 사업 성과가 좋은 회사가 가장 좋습니다. 뭐 그게 뭐 투자 유치일 수도 있고 매출일 수도 있고 다른 어떤 기술적인 발전일 수도 있고 뭐 청창사는 주로 매출을 좀 보긴 하지만은 뭐 그것도 절대적인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좀 보시면 되겠고요. 뭐 내가 뭐 법인이니까 더 낫지 않냐 이런 건 없어요. 그냥 사업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질문은 이제 그 정말 많이 받는 질문이죠. 개인 사업 하다가 폐업하고 정부 지원 사업 뭐 법인 내고 하면 되지 않냐 뭐 이런 질문들 많이 하시는데요. 일단 뭐 규정상 문제는 없고 그렇다면은 개인 하다가 폐업하고 법인 하면 되지 않냐 뭐 이런 생각도 하시는데 일단 어떤 의미인지는 알겠어요. 이제 말 그대로 이제 발뺄 준비하고 사업하시는 거잖아요. 이제 리스크 있으면 바로 폐업하고 다시 한번 도전해보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는 있는데 뭐 불법적인 사항은 아니니까 제가 뭐라고 드릴 말씀은 없고 여러분의 선택이기는 한데 일단 사업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발뺄 준비하고 시작하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들은 좀 이제 인지를 하고 사업을 좀 해보시면 어떨까 이런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뭐 그렇지만 여러분의 사업의 목적이 정부 지원 사업 돈 받는 거다라고 하면은 뭐 존중해 드려야지 뭐 별 수 있겠습니까? 자, 오늘의 원픽입니다. 결국 여러분이 사업을 시작하는 과정에서 내가 창업이라는 걸 할 때 개인 사업자로 시작할까 법인 사업자로 시작할까 하는 거는 결국 스스로의 판단이에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개인으로 할까 법인으로 할 걸 정하고 거기에 맞춰서 사업을 두드려 맞추는 게 아니고 결국 내가 이 사업을 어떻게 운영하고 어디까지 갈 생각인가에 대한 어떤 전반적인 포트폴리오가 나왔다 그랬을 때 그 안에서 여기까지는 좀 개인으로 가는 게 좀 나도 편할 것 같다. 이 뒤부터는 법인을 하는 게 맞을 것 같다. 그리고 이게 혹시라도 나랑 같이 일하는 누군가가 있는데 그 파트너 격에 대한 누군가가 충분히 동의가 되는 상황이라 그런다면은 그렇게 가셔도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제가 여태까지 봤던 경험상 혼자서 할 때야 뭐 어떻게 하셔도 상관이 없지만은 보통 팀원이 들어가 있는 경우에는 개인부터 시작해서 법인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그런 복잡한 그런 그 분쟁거리가 나왔고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도 봤기 때문에 보통 이제 내가 스타트업을 하겠다. 스타트업은 보통 1인으로는 하기 힘들거든요. 내가 스타트업을 할 거고 여러 명이 이제 팀원과 같이 이 사업을 해나가겠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은 그래도 법인으로 가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긴 합니다. 근데 뭐 이것도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결국 여러분이 이 사업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를 좀 생각을 해보시고 그 안에 뭔가 누군가의 이해관계를 맞추고 협업이라고 하는 요소가 들어간다 그럼 법인으로 가시고 뭐 그런 거 없이 그냥 내가 나 하고 싶은 대로 사업하면서 마음대로 가겠다라고 한다 그러면은 개인 사업자로 운영을 하셔도 크게 문제는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얘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오늘 이 강의를 찍은 이유는 정말 요때쯤 되면 질문이 많이 들어와요. 근데 이 제자들이 충분히 자기가 생각을 하고 판단을 할 수가 있고 그만큼 책임을 질 수가 있는 친구들인데 뭔가 말을 하는 뽐새나 말을 하는 걸 보면은 지는 나름대로 뭐 많이 고민을 하고 왔다라고 말을 하지만은 이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결국에는 본인이 결정을 내리는 그 과정에서 책임을 지기 싫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개인도 결국에는 어떤 부분에서 좋은 점, 안 좋은 점이 있고 법인도 좋은 점, 안 좋은 점이 있지만은 결국 그 과정에서 나오는 그런 어떤 그 단점들은 내가 감수를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그 결정을 약간 그 멘토라고 하는 그 이름으로 밀어버리는 느낌? 그러니까 이거는 멘토가 얘기해 준 거니까 괜찮겠어 이렇게 얘기하는데 개인적으로 좀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그런 결정은 본인 스스로 내리고 내린 상황에서 내가 앞으로 어떤 고민을 해야 될지를 상담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이런 좀 아쉬움이 항상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영상은 제가 이번에 이제 요 시즌이 또 마침 개인이나 법인이나 이런 거 결정해야 되는 그런 고민을 하실 분들이 마침 있을 것 같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위해서 찍은 것도 있지만은 요 영상만큼 제가 잘 킵을 해놨다가 앞으로 이제 이런 상담을 요청하는 친구들한테 일단은 좀 이거를 보고 본인이 생각을 하고 판단을 해서 결정을 내려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고민거리가 있다 그러면은 그땐 좀 얘기를 좀 들어줄 필요는 있겠지만은 보통은 저는 개인을 할까 법인을 할까를 굳이 하는 친구들 보면은 제대로 안 알아보고 그냥 그냥 남의 어떤 그 지혜나 시간을 그냥 쓰려고 하는 거, 남에게 책임을 전가하려고 하는 거. 즉, 본인이 책임지면 되는 문제를 되게 애매모호하게 만드는 경우가 되게 많은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꼬집고자 이 영상을 만들었고, 앞으로 제 제자들이 이제 이런 의문을 표할 때는 항상 이 영상을 먼저 보여주고, 좀 스스로 좀 각성을 하고 결정을 해라. 이런 좀 의미를 좀 담고자 그런 사심을 담아서 만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여러분에게 그 장단점이나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말씀을 드린 거고요. 요 큰 틀에서 벗어나진 않으니까 요 틀 안에서 여러분이 스스로의 사업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결정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문이 있다고 생각하신다면은 상담 신청해 주시면은 성심성의껏 여러분의 상황에 맞춰서 상담 받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얘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긴 얘기 들어주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고요. 모두들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채널 M&R의 밸류 크리에이터 김장길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